네, 시장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지금 코스닥도 0.8에서 9%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도 안 나오고 있고 다소 지루하실 겁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는데 절대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준비해봤으니 손유루 팀장, 전덕화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에 모처럼 급등한 SK하이닉스입니다. 모처럼 상승이 아니라 급등이에요. 오늘 SK하이닉스가 6%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많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오늘 시가가 제일 높은 고점이 되어버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엔비디아, AI, 반도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나 봐요. 어떻게 장외 거래에서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오늘 아침 딱 장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말 부푼 마음으로 네. 아 반도체 붐이 드디어 다시 간다, 오는구나. 간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시가가 고가가 되어버린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그널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AI 챗 GPT 이런 거대 IT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생성형 AI 인공지능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전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즉 GPU가 많이 팔리면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이제는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올해 1분기 71억 9천만 달러로 또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GPU가 즉 상승한다라는 거 그리고 즉 AI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온 이제 메모리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AI 시장이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 시그널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시그널로 정말 엔비디아를 끌어올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참 운도 좋다라는 게 주말 아침에는 메타버스 이야기 나와서 뛰어올렸고 옛날에는 또 게임 그래픽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번에는 AI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아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연초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보탬이 되는 건 좋지만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과 국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동일시해도 괜찮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어요. 우선 동일하게 좀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수급의 방향성, 네. 그다음에 일간 변동성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좀 폭을 줄여가지 않을까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차이의 폭을요? 네,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메모리 전문 기업이다. 그다음에 1, 4분기, 2, 4분기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 시장이 나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그다음에 좀 살펴보신 분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메모리 HBM 이제 어떤 GPU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고대역 메모리를 최초로 개발했고 양산한 업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요 매출처가 TSMC라서 어떤 엔비디아의 흥행이 SK 하이닉스에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MD에 이어서 하이닉스의 HBM 2세대를 채용한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존하는 최고의 디램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HBM3를 생산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 간략한 좀 작은 소망으로는 네. 좀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발주를 넣어주면서 좀 SK 하이닉스의 좀 실적 개선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나마 인정받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고 아직 우리가 좀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소망들이 하나도 뉴스로 나온 것은 없지만 투자자분들이 과거 2020년 상반기, 중반기에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훈풍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두툼한 매물대라고 판단했던 95,000원을 꽤나 시원하게 좀 돌파해준 모습이고 맞아요. 오늘 수급 도량도 외인의 순매수세가 오늘 외인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거의 5월 10일을 기점으로 외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근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그런 수급 동향이 외인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SK하이닉스 한 3%대까지 상승폭을 줄였다가 다시 지금 6%로 회귀를 했는데 오늘 제가
친인척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1년 만에 드디어 SK하이닉스가 매수가에 왔다. 정연아, 너는 경제방송 진행자니 알지 않겠느냐? 이거 매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또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엔비디아 열풍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연초에는 사실 반도체 시장 업황이 돌아선다면 현금 유보율이 많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는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손 들어주고 있거든요. 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엔비디아 쪽으로 엮이면서 좀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온 이유고요. 사실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HBM 관련주가 국내에 뭐 있나, 중소형주 뭐 다르게 살 게 있나 이런 걸 찾아보니 결국에는 그냥 SK 하이닉스밖에 없구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5년 전에 이 AI 시장을 준비하려고 HBM을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생각보다 늦게 오겠구나 해서 인력들을 감축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현존하는 HBM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70% 이상 독점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 이제는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끌어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장 결국에는 AI 시장이 확대되면은 거기에 따라붙어 들어가는 메모리나거나 이 HBM 같은 경우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건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데이터량이 들어가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데이터를 리드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4차선 도로를 뭐 1000차선 도로로 늘리는 것처럼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메모리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DDR5 업종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돌 수 있는 이런 좀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삼성전자 또한 이번에 HBM 같은 경우에 3.5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라면은 SK하이닉스 뒤로 한 번 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SK하이닉스를 그냥 계속 두고 가자. 네. 현재로서는 뭐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저는 이렇게 1년 넘게 몇 년 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더 가더라고요. 약간 고시래처럼 뿌려야지만 주가 상승이 나오나 싶어서 SK하이닉스도 현 구간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저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기대가 가요. 근데 여기서 또 딴지를 걸어보자면 지금 중국이 약간 우리 보란 듯이 마이크론 쪽에서 제재도 좀 가하고 있고 이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괜히 또 여기 반도체 더 태웠다가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이런 뉴스들은 사실 2018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최초 나왔을 때 좀 우리 학습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어떤 대처를 해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너무 좀 영향이 있을 건데 막 2018년처럼 막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중국 측에서는 미국 이제 마이크론 제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언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를 대체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도 어떤 좀 절충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뉴스가 호재냐 악재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외인의 꾸준한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추세 뭐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추세는 개인 투자에 비하면 상당히 좀 너프하게 추세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무리하게 어떤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까? 이 부분은 좀 실적이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추세가 왔을 때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 기간이 1년 넘게 물려오신 분들 지금 와가지고 뭐 그냥 확 내려놓기보다는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내려놓으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조금 더 보유한다고 판단하시고 매매가를 이탈하는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지 네. 우리가 우려했던 이 뉴스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해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덕화 팀장님, 우리 손현우 팀장님은 현 구간 3분의 1가량 매도하자라고 하는데
늘려보시는 거는 부탁이. 손덕환 팀장님은 지금 SK하이닉스를 거의 이 AI 관련 반도체주 탑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냥 탑픽으로. 그럼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 상단으로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뭐 2, 3분기 실적 잘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하니까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감산의 효과를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네, 감산이 시작되면서 공급은 줄었고 AI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또 뻔한 시장에 나오는 공식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쇼티지가 발생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굳이 내가 1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나? 오히려 이 추세에 맞춰서 좀 오늘 반등한 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향후 추세를 좀 보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뭐 충분히 12만 원 선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상단으로도 돌파하면 추세 보면서 방 보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 12만 원까지도. 네. 하지만 뭐 현구간에 지금 당장 막 불타기보다는 실적이 일단 아직은 안 나올 거라는 걸 감안하고 좀 더 여유 갖고 행동하자. 네네. 하지만 손여루 팀장아, 불을 타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에 좀 대응할 만한 이 AI 찐 반도체 관련 수혜주 뭘로 갖고 오셨습니까? 네, 우선 뭐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 말없이 저 혼자 매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전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분을 좀 이렇게 안는 마음으로 말을 살짝 빼네요. 저를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좀 삼성전자 관련인 좀 가온치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라고 하신다면 저도 SK하이닉스를 고르겠지만 그 외에 좀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과 어떤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라라고 하신다고는 전 한미 반도체나 베커스나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은 좀 가온칩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은 차근차근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펜리스 사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립 및 패키징, 후공정 업무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향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초미세 반도체 수혜 확대에 따른 수주액이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가온칩스가 아닐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60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온칩스를 최선호주로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꼽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엇갈린 NC와 펄업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땐 주가가 오르는데 막상 열어보면 자꾸 하락하는 게 게임주였거든요. 이번에 NC소프트도 11년 만에 MMORPG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 TL의 베타 서비스 평가가 너무 안 좋은가 봐요. NC소프트의 주가가 지금 뭐 5에서 6% 장중에 하락까지도 네. 보여줬거든요. 얼마나 평이 안 좋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네.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 뭐 레딧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그냥 NC소프트에서 만든 그저 지금까지 똑같았던 모바일 게임 아니냐. 네, 이런 혹평들이 좀 많이 나눴고 혁신이 없었다라는. 그렇죠. 네, 뭐 자동 사냥이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은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들도 게임 유튜버들이 또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굉장히 극과 극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부분은 이제 좀 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 업종들이 너무 이제 기대감만 반영이 되고 이후에는 사실 실망감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기대조차도 안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이전에 오딘이나 카카오 게임즈 뭐 오딘이라거나 뭐 도깨비 같은 경우는 또 출시 지연되니까 그런 영향을 줬었고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그럼 차라리 기대감에 먼저 대응을 해본 다음에 출시 이전에 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 흥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서 들어가 보는 그런 일정적인 부분으로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인 또 투자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기사에서만 그런 반응인지 진짜 유저분들의 반응이 냉혹한지 제가 그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한 어플에 들어가서 TL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실제 반응이 어땠냐면요. 직접 해보진 않고 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TL 어때? 라는 한 질문에 닌자 씨들도 안 할 수준이라는
표가 가장 많았고요. 50%가 넘었고 린저씨들한테만 통할 수준이다라는 게 22%, 글로벌에서 통할 수준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댓글들도 보면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게임성으로 무슨 글로벌이야? 아, 정말 TV해보니까 참담하던데 라는 그런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냉혹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신작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매수했다가 신작이 발표되기 전에 매도하고 흥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사자라고 했죠. 네네. 그럼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게 펄어비스일까요? 우선 뭐 수급동이나 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게임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트레일 영상밖에 볼 수가 없지만 트레일 영상은 상당히 좀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요즘 추세고, 이제 우리가 게임 광고 영상을 볼 때도 그래픽이 상당한데 실제 게임을 가보면 약간 좀 그래픽 많이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실제 어떤 이제 베타 서비스까지 진행하기 전까지는 좀 확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펄어비스랑 NC소프트의 차트를 비교해 보더라도 어떤 판호 개발이나 신작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는 반등이 나오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조금 아쉽게도 조금 사실 기대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라고 적통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악재가 나온 거죠. 뭐 게임이 재밌어도 어떤 재료 소멸로 단기 차익 실현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뭐 검은 사막 모바일이나 뭐 끝없는 겨울의 산이나 어떤 투자한 자회사인 빅게임 스튜디오의 신작인 블랙클로버 모바일이 동시에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한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가 횡보를 하고 있다가 NC소프트가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좀 반사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수급동을 보더라도 일단 주가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위치고, 수급동을 보더라도 외인의 꾸준한 한 5월 15일부터 외인의 꾸준한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외인 기관은 3개월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펄어비스에 대한 어떤 반응, 그다음에 수급 변화 이런 것들 보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증권업계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지금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떨어질 만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증권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싫은 게 아니라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증권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게임주 포트를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방치할까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굳이 게임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수급들 순환매들 계속해서 도는 애들만 돌고 있거든요. 뭐 2차전지, 엔터 아니면 반도체 이런 애들, 뭐 로봇, AI 이런 애들 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지금 당장에 뭐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없고, 펄어비스는 특히나 이전에 또 지연되면서 그 또 인력까지 또 줄여버렸기 때문에 출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백기가 상당히 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 모멘텀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거는 사실상 뭐 빨라야 23년도 말, 24년도 초 뭐 이런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수급 들어가는 것에 보는 게 맞지, 게임 쪽에 대한 기대감들 뭐 예전처럼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수급들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 네. 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차라리 지금 도는 순환매가 도는 테마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다른 거 많은데 네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는 테마로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 덕에 클라우드 에어가 오늘 동전주를 탈피했습니다. 이거래 연속 급등하면서 800원에서 1,000원 훌쩍 위로 올라왔는데,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였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어떤 뉴스 때문에 이들이 주목받은 겁니까? 네, 우선 좀 글로벌 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내 뉴스가 하나 있으면서 좀 시너지를 입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AI나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개인 투자 위주로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후속 섹터로는 탄소 포집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5일계 공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어떤 정부의 주도 아래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에 맞춰서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가스전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예타 신청을 6월 1일에 신청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예타 신청을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업 규모를 연간 6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증가를 했다는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좀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부분들이 이제 탄소 포집, 탈탄소 관련 종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 6가지에서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드 에어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2등주에서부터 6등주까지는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부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후속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친환경 이야기 나오면서 신재생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하나의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궁금한 거. 탄소 포집이라는 이 하나의 이슈 테마가 폐배터리처럼 커질 수 있을지 아니면 수소가 먼저 반짝했다가 지금 시기랑 안 맞아하고 사라졌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슈는 끌겠지만 하나의 대세가 되긴 좀 어려운지 전덕화 팀장의 마지막 의견 듣고 정리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테마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큰 거는 그냥 저거는 산업이다, 될 거다, 요거는 테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여기서 더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 시장을 선행하는 것에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테마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반짝하고 끝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향후에 또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포집 실증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6월 1일 날 이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당장 테마다 내가 못 산 거니까 좀 두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조정 구간이 만약에 나왔다, 바닥 구간이 조금 잡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6월 1일 일정들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매매 대응해 보는 게 또 좋은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는 테마다 하나의 시장으로 커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럼 오늘 이거래 연속 급등한 클라우드 에어나 또 에코바이오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좀 실적이 안 나온 수소도 사실 언젠가 될 거지만 지금 전기차에 집중하나 수소에 좀 집중을 못 하고 있듯이 2차 전지도 흥행을 하게 되면은 폐배터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흥행을 하게 되면 탄소 포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연말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어떤 수급이 살아있는 한,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한 그 정도까지만 매매를 해서 홀딩한 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다던가 아니면 탄소 포집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좀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에어도 상당히 좋지만 그나마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에코바이오가 조금 외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야건다면 어떤 탄소 포집 관련해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TKG 휴캠스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바이오, 한솔홈테코, 그리고 TKG 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세 가지 특징도 알아봤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